1479년 성종 10년에 명나라의 8대 황제 헌종 성화제가 사신을 통해서 칙서를 보냅니다. 칙서에는 압록강 일대에 남아있는 여진족이 변방을 계속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여러 번 경고를 주고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그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하며 여진족을 토벌하러 갈 것이니 조선도 군사를 보내서 협공하라고 합니다. 명나라의 군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의 군사도 참여하게 되면 여진족의 잔당이 남더라도 조선의 변방으로 도망갈 곳이 없어져 여진족을 남김없이 토벌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하며 칙서의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성종을 비롯한 정승들이 모여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평안도의 흉년으로 힘든 상황이며 추운 날씨에 군사를 보내게 되면 군사들은 물론 말들이 추위로 얼어붙은 땅에서 건초도 먹지 못하여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군사를 차출해야 하는 평안도 지역의 백성들이 겪을 고초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사대를 하고 있는 조선의 입장에서 명의 황제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며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조선은 명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물자를 들여오고 있었는데 한약재나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소의 뿔 같은 것들이 많았기에 명나라의 파병 요구를 거절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여러 면모에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오가다가 결국엔 명의 요구에 맞춰 출병을 하기로 정하고 군사를 얼마나 보낼지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왕인 성종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당시 긴 시간의 수렴청정을 벗어나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성종은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주장을 이어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조선의 역대 국왕들 중에서 군사 훈련을 가장 큰 규모로 시행하기도 한 성종이 굳이 군사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은 이런 조선 조정의 대답을 기다리며 한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던 승문원의 참교가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문에는 현지에 갔을 때 조선군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과 명나라와 여진의 싸움에 굳이 조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상세하고 실감나는 설명과 함께 매우 간절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 상소문으로 인해서 굳건하던 성종은 물론이고 파병을 찬성했던 여러 정승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찬성의 의견을 올리던 정승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뀌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사신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조정에서는 다시 그를 만나서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예상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성종과 정승들이 모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로 사신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거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오고 갔지만 결국 성종은 1만 명의 군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좌의정에게 군사를 이끌 대장으로 임명하며 출정하라고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 군사 원정은 명나라의 출병 요구에 따른 원정이었고, 이 원정대는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 군사를 차출하여 1만 명의 군사를 규합하고 전선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성종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사대하고 있는 명나라를 너무 의식한 결정이 컸는지, 아니면 국왕으로서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젊은 왕 성종이 군사적 지휘권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 컸던 것일까요? 명나라의 여진족 정벌에 참여하게 된 성종의 군사원정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